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수출품 중에 하나인 우리나라 증시의 30% 이상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그 반도체 산업이 무엇이고 반도체 산업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언어, 정보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반도체로 D램, 낸드 플래시로 나누어지며 D램의 경우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의 부품으로 주요 사용을 하고 있으며 낸드 플래시의 경우 USB, SDD로 주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전원이 꺼지면 내용이 사라지는 휘발성 메모리와 전원이 꺼지더라도 내용이 보존이 되는 비휘발성 메모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D램의 경우 휘발성, 낸드 플래시의 경우 비휘발성으로 분리되며 메모리 반도체는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잡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메모리 반도체는 무엇일까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저장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하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계산이나 데이터 처리를 위해 사용을 하며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설계부터 생산까지 엄청나게 많은 단계와 기술이 들어가고 어떤 제품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한 기업이 모두 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을 제외하고는 IDM 회사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며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설계하는 회사, 제작하는 회사, 검수하는 회사로 따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비메모리 반도체는 반도체를 만드는데 팹리스, 파운드리, 패키징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으며 팹리스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과정으로 애플, IBM, AMD, 퀄컴, 엔비디아가 대표적으로 있으며 파운드리의 경우 설계도를 보고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며 삼성전자, TSMC, SMIC 등 있습니다. 패키징의 경우는 다 만든 것을 기계에 붙여 쓸 수 있게 포장을 해주는 것을 뜻하며 한미반도체나 하나마이크론 등이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가 너무 많고 헷갈리기도 해서 간단하게 이것만 설명을 해보고 지금 진행되는 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메모리의 반도체의 종류는 데이터를 연산 및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CPU, CPU를 받쳐주는 그래픽 담당 반도체인 GPU, 인공지능 연산을 중심으로 설계가 된 칩인 NPU, 모바일 기기 중앙 처리 장치로 다양한 기능을 모은 AP, 디지털 신호 처리인 DSP, LEP 등이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산업은 무엇일까요? 반도체 산업은 현대 시대의 혁명, 산업의 기반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대부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 필요한 시대가 되었으니까 말이죠. 여기에 IT로, 분야로 좀 더 특정을 해본다면 네트워킹이라는 기술이 들어가기도 소프트웨어라는 것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도체라고 하면 즉 PC이며 PC는 컴퓨터의 구성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CPU, 메모리, 스토리지 이런 것들 말이죠. 그렇다면 CPU, GPU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CPU, GPU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CPU는 쉽게 말해서 개인 PC용과 서버 컴퓨터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GPU라는 것이 있는데 AI라는 것이 곽방이 받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독보적으로 점점 중요해지면서 커진 게 그래픽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GPU입니다. 현재 개인의 PC 수요가 이전보다 월등하게 많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서 교체주의가 늘어나고 있으며 게이머들이나 개인 작업에 고성능 컴퓨터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 가격이 저렴한 모바일 PC, 랩탑, 태블릿 이런 것들로 수요가 한정 더 벌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부분을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있었던 인텔이나 AMD가 지금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것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기라도 좋으면 사람들이 여유가 있어서 컴퓨터나 태블릿 등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구매를 하거나 조금 더 수요가 늘어나기는 할 텐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으니까 말이죠.
메모리에서 일반적으로 쓰던 D램의 경우 PC, 서버 부분 모두 필요하기도 하며 메모리도 어떻게 보면 CPU와 마찬가지로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부분에서 엔비디아의 GPU와 합쳐질 수 있는 HBM, GDDR 메모리만 수요가 더 강력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비싼 걸 독점해서 지금 주가 상황도 좋아지고 있는 것이며 엔비디아 기업이 묻어 있다고 표현을 해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 나머지 메모리 업체들의 사정은 좋지 않고 말이죠. 저장장치 HDD라는 것도 있는데 HDD의 경우 저장장치이지만 메모리의 속성을 가진 낸드 플래시 메모리로 대체되어 있기 때문에 HDD 업계는 침체 상황입니다.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메모리 3사가 점유율 80% 수준에 있지만 중국에서 계속 더 좋은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침투율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나라 반도체 마진은 크게 남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PC 수요와 경기가 좋지 않아지는 이유만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게 반도체이다 보니 여기 관련된 업체들은 전부 힘들 수밖에 없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빠른 업그레이드 주기를 가지고 비싼 제품을 사주는 게이머나 좋은 메모리를 사용하는 직업들을 대상으로 한 PC용 그래픽카드의 경우는 지금 엔비디아가 85%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이게 점유율이 높으면서 기술력도 돋보이기 때문에 단가가 아주 비싸게 형성이 있게 되어 있어 이것을 돌려 말하면 엔비디아의 경우 마진율도 엄청 높게 잡혀 있기도 합니다. 왜? AMD가 유일하게 엔비디아의 경쟁사인데 AMD 또한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며 3분기 실적에서 보기만 하여도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반토막까지 나온 상황이기도 하니까 말이죠. 이렇게 AI, 인공지능, GPU 산업은 CPU, 낸드 플래시 메모리 이러한 산업하고 이전만 하더라도 침체에 있어 경제가 나쁜 상황에 있어서 커플링이 되면서 경기가 나쁘면 전부 업계가 무너지고는 하였는데 지금은 AI, 인공지능, GPU 산업의 수요가 몰리기 시작하다 보니 디커플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산업용으로 쓰이고 있는 서버 컴퓨터는 PC와 전혀 다른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AI 열풍으로 엄청나게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하며 이에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있으며 폭발적인 수요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이전에는 서버 컴퓨터에서는 GPU가 들어가지 않았어서 인텔이 80%의 점유율, AMD가 20%의 점유율 이렇게 먹으면서 고가 서버용 CPU를 판매하는 것이 핵심적이었지만 지금은 CPU의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30%, GPU의 비중이 70%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즉 데이터 센터에서도 변화가 불기 시작하면서 CPU에서 GPU의 서버로 이전이 되고 있는 중이며 이미 AI, 인공지능이 압도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점유율로 따라잡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서버용 CPU의 가격은 과거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 데에 비하여 엔비디아가 독점을 하고 있는 GPU, 이제는 AI GPU라고도 불리는 것은 가격이 10배, 아니 30배 이상 서버용 CPU보다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에 엇물려 이게 인텔과 AMD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엔비디아 혼자 인공지능, AI 이러한 수요를 전부 흡수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도는 지금 고착화되고 있으며 더욱 고착화되는 상황인데다 엔비디아가 서버용 CPU 점유율을 0%에서 어쩌면 25%까지 끌려 올렸고 내후년 차기에 더 성능이 좋은 CPU가 나오게 되면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갈 거라는 게 이 시장의 업계들의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 반도체 산업이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 GPU와 거의 종속이 되는 HBM, 대용량 낸드 플래시 세 가지 말고는 현재 상태에서는 미래가 밝지 않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외에 자동차에 들어가고 있는 반도체가 자율주행으로 인하여 고도의 컴퓨팅 성능이 요구되다 보니 기존 자동차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로봇이나 각종 산업용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SoC 반도체의 주요 수요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도 현재 가장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것이 어쩌면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틀어 말하는 레거시 반도체 회사들이 모두 상황이 안 좋게 돼버리는 것이죠.
엔비디아가 반도체 업계에서 AI 혁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밸류체인으로 연결이 된 업체들은 어쩌면 괜찮은 분위기, 아니 굉장한 분위기를 내고 있지만 기존 CPU, 메모리, 레거시 반도체 업계들과 밸류체인으로 연결된 기업들 등 짜여있는 수많은 반도체 관련 업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은 전부 다 힘듭니다. 경기가 살아나서 PC 시장이 회복이 된다고 해야지만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는 것이죠. 서버용이나 자동차용, 기업 산업용 반도체는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무서울 정도로 커지고 있으며 더 고도 컴퓨팅 성능이 필요한 부분일수록 더 빠르게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면 반도체 섹터를 구성하는 다양한 종목에 모두 투자를 하는 건 시장의 흐름과 엇나가는 것과 같은 것이며 그게 엔비디아와 미국 반도체 소수 대형 기업들을 묶은 SMH와 반도체 섹터를 구성하는 많은 종목들을 골고루 묶은 SOXX 같은 ETF의 상승 가치가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